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수 영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비영리 법인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건데, 저희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영리 쪽이잖아요. 그쵸? 이거 제 소개도 안 하고 막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세무법인 2급 플러스에 있으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제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뭐 종합소득 실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거, 제 책 중에 잘 나가는 게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업무 가이드가 있는데, 걔가 좀 홀수화 역할을 해요. 왜냐면 원천징수 쪽이 저희 세무사 쪽에서는 되게 약한 부분이잖아요. 시험 치고 딱 나왔을 때 모르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 분쟁, 이렇게 해서 이제 책도 내면서 이제 강의. 이제 사실 뭐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강의가 좋아가지고 강의를 더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제 비영리 법인 관련해서 이제 저희 강의를 맡게 돼서, 사실 비영리 법인 하면 저희는 어떻게 비영리 법인, 당연히 영리 법인만 배워왔잖아요. 그쵸? 거의 주가.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 하면 좀 생소하세요? 이게 그림이 그려주세요? 비영리 법인 했을 때, 나 비영리 법인에서 어떤 개념 알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자문 들어왔다든가 상담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이제 그건 똑같이 이제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비영리 법인 쪽을 하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워. 저희가 요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가 용어 중에서요, 비영리 법인 있잖아요. 비영리 법인 이꼬르 공익법인 하고요. 일단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이제 비영리 법인에서는 줄고장창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걸 엄청 하잖아요. 그게 뭐 자선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그랬을 때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비수익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두 개 정도 체크하시면 지금 내가 비영리 법인에서 알다 모른다가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비영리 법인은 공익법인이다. 맞을까요? 그치, 아니죠. 그죠? 되게 수준이 높으신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은 비수익 사업이다. 그쵸? 지금 강의 안 들으셔도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주거든요. 사실은 비영리 법인에서 저희가 영리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간과하기 쉬운 거.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조차도 못 느끼고 있는 게 이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이 꼴은 아니에요. 그죠? 비영리 법인 더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이 비수익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비영리 법인 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자선이나 학술이나 이런,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죠? 영리 목적으로 난 이걸로 돈 벌어서 뭘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이제 이익이란 개념이 없다. 우리가 무슨 이익이냐? 그죠? 우리가 뭐 이익을 벌어들이냐? 했을 때 이익 안 벌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다 세금하고는 담 쌓고 난 세무서에 갈 일이 없다. 이제 요새 갈 일이 생겼죠. 그죠? 지금 뭐다 지정 자체가 이제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지정 신청하려면 오셔야 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세무서 안 가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비영리 법인은. 그래서 일단 이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영리성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고, 이익이 안 나니까 보다 세무서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갖다가, 오케이. 그래, 너희들은 이익, 그지? 여러분, 자, 영리성, 비영리성이라고 했을 때, 영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영리란 건 이익을 나누는 거고, 비영리란 건 이익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영리, 비영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리. 근데 제가 이 강의는 물론 지금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제 그죠? 되게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온라인이라 했을 때 정말 비영리는 내가 처음이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영리, 비영리라고 했을 때요. 이제 이익을 추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익이 남더라도 배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죠. 그죠? 그럼 이익이 나서 그 구성원들한테 이익을 나눠주면 영리죠. 나눠주지 않으면 비영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일단 그러면 이제 그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 나눠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내 자선이나 학술업을 이런 목적을 고유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죠? 본질에 반하지 않은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한은 수익 사업에 가서 이익을 나눌 수는 있으나 그 이익을 뭐 한다고? 구성원한테 나누지 않는 게 비영리 법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영리냐 비영리냐 해서 나는 그러면 구성원한테 나누지도 않고 이익이 생겨.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카페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이거는 구성원한테 나눌 생각이 없어.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비영리인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제 비영리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세무 쪽에 관심이 없고 이런 틀 안에 그냥 갇혀버리면 사실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세무서가 다가갈 일은 별로 없어요. 세무사가 다가갈 일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금이 없어요. 낼 세금이 없어. 그죠? 신고할 세금이 없어.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세무사가 그죠? 우리 비영리 법인한테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다? 그거를 이제까지 그죠? 어떻게 무지해서 아니면 그죠? 사각지대라서 몰랐을 뿐이지 그분들한테도 세법적인 요소를 적용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떻게 이제까지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이게 뭐 요즘에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선뜻 주죠. 전화에 선뜻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 돈이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비영리가 그죠? 자기 고유목적 사업에서 고유목적 사업에서 만약 공익성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싶고 봐야 한다. 그리고 제 보고서나 이런 걸 제출하라고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요 비영리 법인에서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이렇게 비영리 법인인지 분이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자문을 요청해서 이제 자문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요? 잘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모르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비영리 법인은 저희 그렇잖아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장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건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 저 2005년도에 합격했을 때도 그때 기장으로 못 산다. 그죠? 뭔가 특화를 해야 된다. 그때 뭐였는지 아세요? 저 그때 이제 딱 막 합격하고 난 뒤에 그래 국제조세다. 그래서 2005년부터 국제조세, 나는 국제조세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죠? 저희 신랑말로, 언어는 어떻게 해요? 타고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무리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해도 이게 안 통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혀버리긴 했는데, 아마 지금도 국제조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오픈해서 보고 나면, 저도 이제 고려대학, 이제 저희 법무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조세법학과 이제 석사 이제 졸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오신 말로, 그죠? 그분이 국제조세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회계사 하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사실 되게 무시해요. 그죠? 네가 무슨 국제조세?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규모적인 면에서 국제조세를 다룰 정도면 세무사가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서 시장이 좁고 물론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저희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사에
세무사님들이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국제조세를 하세요. 근데 그걸로는 솔직히 뭐 상속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국제조세 외국에서 일본에 가셔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영역이 정말 하시는 분을 뽑으면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는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세잖아요. 재산세제. 그치? 재산세제 관련해서 우린 기장 필요 없다. 그죠? 재산세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재산세제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양포세가 나오잖아요. 양포세. 그죠?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라 해서 양포세가 나올 만큼 너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쟁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비영리 이제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오프라인 들으시고 근데 많이 오픈하고 싶지는 않아. 그죠? 오픈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비영리 쪽으로 이게 성향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이분들은 뭐죠?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산. 내 기장 예산, 이번에 자문 예산 받아 놓으셨어요 하면 그 예산에서 주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사들의 역량이 커지는 게 비영리법인이에요.